명호는 병실에 들어서며 손에 든 약을 병인에게 내보이고, 여기 이 화제는 이 약이 듣는 경우에 내게로 보내시든지 대 근처에서라도 더 지어다 잡숫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 설명을 하니까 병인은 웃지는 않으나 만족하고 안심한 낯빛이었다. 약봉지는 거지 반 다 꾸려놓은 보찜 속에 대수롭지 않은 듯이 꾸려 넣었다. 자동차를 부르게 하고 2층에서 병인을 담아 내려갈 담가를 올려오고 하는 동안에 위문을 온 전도 부인 같은 서너 부인이 올라오더니 아낙네끼리 수근수근한 뒤에 병상 앞에 둘러서서 기도를 시작하였다. 병인은 직접 모르는 모양이나 병인의 아내의 옛날 친구들이 위문을 왔다가 의외의 중태인데에 놀라서 마지막 축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어제 명호가 하늘을 부르러 갔다가 오니까 형수의 말이 그동안에 성교회에서 와서들 세를 붙이고 갔다 하면서 저기 성수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하고 탁자를 가리키기에 명호는 잔소리가 하기 싫어서 그저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이상히 여겼던 것이다. 원체 병인은 불교를 좋아하였었다. 부모의 장례 때도 일부러 승려를 청하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명호 형제들은 만일 형이 돌아가면 중을 부르겠느냐, 비용 관계가 있으니 제례하겠느냐는 것까지 벌써 의논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그동안 병원 안에 천주교를 믿는 간호부가 늘 와서 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번 사퇴를 하였으나 나중에는 병인도 그 설교에 마음을 돌리고 승낙을 하여서 새까지 붙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었다. 병인이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해로운 일은 아니니 그런가 보다고 별 이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안쏘님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는 좀 이상하고 우스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도 눈이 여린 명호는 부인네들 뒤에 가로놓인 마주잡이 들것 옆에 서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걷잡지 못하여 방문 밖으로 피하여 나가버렸다. 물에 빠진 자가 쇠객이라도 붙든다는 세음으로 이실령 저 부처에게 닥치는 대로 매달려서 공덕을 애걸하며 빌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와 지기가 제각기의 신앙을 빌려서 병인의 쾌복이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은 물리칠 수도 없거니와 고마운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거니 하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병자는 기도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다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듯이 까딱도 않고 누워있다. 그래도 담가에 옮겨 뉨 때는 눈을 분명히 떠서 둘러보고 병원 문 밖에 나와서 자동차에 떼매어 올리려니까 운전수한테 길을 잘 일러 주어야지 하고 분명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신기해서 웃었다. 그러나 자동차 안의 시트에 드러누이자 병인의 눈자위는 틀려갔다. 명호는 눈결에 힐끗 보고 다짜고짜 병원 안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간호부를 끌고 나왔다. 강심제를 또 한 번 놓아달라는 것이다. 자동차 속에 들어서서 주사를 놓고 있는 간호부의 하얀 뒷모양을 바라보며 명호는 시급히 조수석으로 뛰어 들어가 앉았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병인의 증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앞의 운전대에 앉은 명호에게는 몰랐다. 5인승인 차 안에서 젊은 애들이 여상 좋은 낯으로 수작을 하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을 뿐이었다. 병인이 더 살고 싶고 말고 간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숨이 붙어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 지경에 캠퍼 주사가 효험이 있을까 없을까를 헤아려 볼 새도 없이 간호부를 끌어온 것은 다만 송장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욕심이요. 밖에서 죽은 송장을 집에 끌어들였다는 말만 듣지 않게 하자는 발뺌이나 체면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다. 신체를 모셔들인 방에는 불을 떼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 방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발상 전에 과수댁은 옆방에서 불이 났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 병자가 이틀을 주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던 것이다. 과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새를 붙이고 받아든 성수이었다. 발짓게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과수댁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시란 요원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보시면야 3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그야 우리 형세의 3일장이죠만은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는데요. 여기에 가선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혹은 이 과수댁도 뒤미쳐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은 입 밖에 냈을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늘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놓고서 거기 못 묻힐까 보아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쌍만 해도 2대에 4만 원은 예산을 쳐야 할걸? 홍재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에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차쌍만 4만 원 예산이란 엄청나다는 말 눈치였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르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을 안팎에서 복작이고 들볶아 쳐서 제 시간에 성복제도 지냈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니까 알아누웠다던 명호의 재종형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설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들고 연부를 시작하였다. 한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연부를 끝마치고는 이 늙은이는 품에서 훔쳐훔쳐가여 백지에 기름이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 명정을 쳐들고 관 위에 끼워 놓는 것은 손수 베낀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학원할 때 패백과 함께 이 종이 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겨 안온이 잠들지 모르나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 데에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